엄격한 정상시 설정이 환자를 늘린다. 여성의 경우에 지금까지 저혈압 일성이 있는데 폐경 후에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혈류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적인 변화다. 여성의 성계 혈류가 관해서 그런 피부를 만드는 등 또 혈류 개선에 작용하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다. 폐경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스트로겐에 한 혈류의 증강작용이 제기능을 하지 못해서 저체온을 일으킨다. 그러나 폐경 이후에 모든 여성이 저체온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폐경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고 저체온이 되었던 사람은 갱년기 장애로 자율신경이 실조증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이번에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혈류를 어떻게든 회복하기 때문에 저절로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된다. 혈압을 높여서 건강을 회복하려는데 이때 약으로 억지로 혈압을 낮추면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된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마찬가지다. 콜레스테롤은 낮은 게 좋다는 신문 기사도 있지만 혈압의 정상치는 140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잘못이듯이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22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최근 실시된 연구에서 성인 콜레스테롤에서 220, 50 분포에서 보면 그래서 150에서 295가 이렇게 정상치였다. 여성은 남성의 160에서 275고 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나의 혈압은 150, 콜레스테롤 수치는 280이었죠. 특별히 이상이 없었다. 결국 최근에 30년 동안 의학계가 정상치를 낮춤으로써 환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고혈압증이나 고지혈에서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치를 맞춰서 엄격히 했는데 정상치의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통계상 환자가 증가하고 말았다. 노인들이 병원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병원을 오가는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서 자신에게 소중히 대해준다고 말한다. 94세인 리카모나 씨도 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매월 1회라는 병원에 가는데 그때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노인은 가능한 한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의견을 피력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사회와의 점점 접점이 사라진다고 발언한다. 결국 병원에 가지 않으면 지금의 노인은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와 타인으로부터의 단절이다. 특히 지방에 사는 노인들에게 병원에 가는 것은 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접점. 노인 스스로 저렴한 의료비는 결국 다음 세대에 높은 의료비 부담이 되는 것, 또 병원 외의 사회와의 접점을 가지 않는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좀 더 다른 형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치 불편한 진실. 최근 몇 년 동안 식단에서 염분을 줄이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으로 땀을 흘린 사람의 염분이 보충해야 하지만 대다수 현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현재 적당한 일일 염분 섭취량은 8에서 10g, 극단적인 사람은 6g도 좋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20에서 30g이나 섭취했다. 육체 노동 땀을 내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염분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땀을 내는 것은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물을 얼마나 섭취하고 판단하는 기준에 되는 수치가 아니다. 많이 먹어서 입안에 짠맛이 감돌아서 얼얼해지면 이제 염분이 필요 없다는 신호를 이해하면 된다. 콜레스테롤 정상치에 대한 견해는 아무 노력하지 않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이하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걀이나 고기를 일절 섭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250에서 280인 사람도 있다. 나는 330이다. 이것도 역시 유전적인 체질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대개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벗어나면 콜레스테롤 강하게를 쳐다본다.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심혈관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감소자 즉
감수자주가 뭐라 했나요?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를 벗어난다고 무조건 약을 처방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식이 조절과 운동을 권하고 3개월 지나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때 약물 치료를 고려한다.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세포 내의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가 맡고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한다는 의미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지속력을 만드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다. 젊은 시절에는 해당계가 우위에 있어서 분열하며 성장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대개 미토콘드리아계가 우위를 차지한다. 미토콘드리아. 콜레스테롤 강화제는 그 중요한 미토콘드리아계를 억제한다. 콜레스테롤 강화제. 그렇지. 에너지 대사에서는 해당계와 미토콘드리아계가 맡고 있다. 세포, 에너지 대사의 세포 내에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한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따뜻하게 하는데 지속력을 만든 것은 젊은 시절에 해당계가 위에 있어서 분절하며 성장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대개 미토콘드리아계가 우위를 미토콘드리아계 세포 내에서 에너지 대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소기관 중의 하나로 세포 호흡에 관여한다. 세포 호흡이 활발한 세포일수록 많은 수의 미토콘드리아를 포함하고 있다. 콜레스테롤 강화제는 그 중요한 미토콘드리아계를 억제한다. 미토콘드리아계가 많은 것은 근육인데 강화제로 인해서 운동선수가 행문 근융해증, 근육 섬유가 파괴되면서 혈류로 들어가서 심장에 독소가 쌓이는 병을 일으켜서 휠체어 신세를 지기도 한다. 휠체어.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다 근육 손상의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일부 학자들은 거인장을 함께 복용하면 근육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노인은 운동선수처럼 미토콘드리아가 많지 않아서 눈에 뜨는 장애는 나타나지 않지만 조금씩 머리란 것에서 눕고 만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알도스테론이나 비타민 D에서도 만들어지는 건강의 근원이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남자, 여자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약을 통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남자다움, 여자다움이 없어진다. 나는 혈압 180, 콜레스테롤 330, 정상치보다 모두 높다. 사람들이 면역학적인 나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만큼 나 역시 일말의 불안을 안고 산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견한 방법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 수치를 아예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일절 측정하지 않는다. 결국 형식적인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굳게 결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테니 고혈압이 병인지 아닌지 본래 체질인지 분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무겁다, 어깨가 길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일단 병으로 인식해도 좋다. 잠깐지 지가 나거나 자주 딸꾹질이 나는 것도 소위 교감신경의 긴장이므로 체질 탓으로 간주하기보다는 병으로 여겨야 한다. 체질 탓으로 보기보다는 보건 교사들의 딜레마. 원래 활발한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도 상관없지만 우리에게 생활한 탓으로 높아지는 것은 안 된다. 무리해서 생활하면 저체온이 되어서 콜레스테롤이 모두 녹지 않는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담간결석, 또 담낭결석, 이들 병은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에게 쉽게 나타나는데 최근 학교 선생님 사이에서 자주 발병한다. 우리가 흥분할 때 교감신경이 긴장하는데 호르몬 중에는 몸을 흥분시키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다. 그로 인해서 매우 성실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은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갑상선 질환이나 갑상선 암이 되기도 한다. 얼마 전 학교 보건선생님들의 전국대회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 보건선생님은 각 학교에 한 명씩 있는데 몸이 안 좋은 학생들이 보건실로 찾아오면 그들을 거슬리는 일을 한다.
그런데 보건 선생님의 발병률 역시 매우 높다. 아픈 학생들은 날로 늘어가고 자신의 무기력함을 탓하며 보건 교사를 이렇게 스테로이드 연골의 염증 가능성의 효과는 있으면 근본 치료법만이다. 스테로이드 연골을 과용하면 피부가 얇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연골 로션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의사의 처방이 없이는 거의 발 수가 없다. 항스자주. 자, 이거동성으로 오전적인 몸이 안 좋은 학생이 많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질문해왔다. 이 질문에 나는 생활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병이 된다. 밤을 새고 밖에서 노는 시간이 적은 탓에 몸을 단련하지도 못해서 저체온이 되거나 약해져서 신체의 능력이 저하된 것이다.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폐기라고는 없고 나른해진다. 그런 까닭으로 저체온이 되고 몸이 안 좋아져서 보건실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그 말을 듣고 보건 선생님은 생활지도와 식사 지도까지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내가 스테로이드 연고는 안 된다. 스테로이드 흡입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론한다. 선생님의 병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고민이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하지만 호전되지 않는다. 오히려 악화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오로지 스테로이드 치료만이 아닌 아하고 도루에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낫다. 나 이렇게 던져왔다. 모든 사람에게 스테로이드는 잘못된 치료인에 당장 정지하러 가면 그것은 보건 선생님으로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고통받는 사람이 이런 접근법도 있다고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이해. 어떤 직업이든 어느 정도 큰 규모의 집단이 되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학교의 보건선생님은 발열 증상이 있는 아이로부터 빨리 약 좀 주세요라는 요청을 받는다. 하지만 보건선생님은 본래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감기약 정도라는 문제 될 수가 없지만 태연히 해열제를 내어주는 사람도 이 상태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은 이때도 고민에 빠진다. 또한 미열이라면 2, 3일로 충분히 회복되지만 변도선이 붓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아이도 있다. 자도 변도선이 붓는 아이는 단 것을 좋아하고 거의 밖에서 놀지 않는다. 그런 아이는 부교감 신경 우위로 림프가 과잉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섭진이나 가려움증은 나쁜 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으로 병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치유할 기회를 잃고 만다. 스테로이드가 그것을 억눌러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여러 가지 질환이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대사증후군을 하는데 활기를 넘치는 사람은 환자로 나기 일찍다.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치 기준을 정한 이유는 성인병 예방 환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서 미연의 환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사증후군 수치 역시 비만인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해둔 것이다. 체질 각자 타고난 신체 조건과 환경이 다르다면 병을診断하는 기준을 하나로 강요할 필요는 없다. 현재 강요된 정상치는 너무 낮게 설정한 탓으로 한창 일할 나이에 사람의 90%가 건강검진을 받고 위험한 상태로 진단을 받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얼굴색과 대변 상태는 건강의 척도다. 얼굴색, 대변 상태, 통째로 먹게 정제된 변비보다는 현비가 낫다. 그래서 당뇨, 뇌도 치료의 어떤 내용을 다루며 자율신경과 건강의 핵심이다. 자율신경계 감기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다. 또한 만성적인 흥분을 교감신경이 긴장 상태가 되면 혈관이 수축하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혈관을 넓혀서 혈류를 회복시킬 때 나타나는 증상이 두통. 따라서 두통은 강하게 긴장할 때가 아니라 늘하게 풀렸을 때 나타난다. 특히 혈관이 수축한 상태였을 때는 몸이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려고 한다. 두통약은 이 프로스타글랜딘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참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하거나 다쳐서 긴장했을 때 약으로 증상 억제해야 하지만 그러나 만성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무조건 질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전에 멈춰야 한다. 건강 상태가 지나치면 혈관이 점차 강하게 서축하면서 결국에는 얼굴색이 나빠지고 한도를 넘게 되면 가장 먼저 혈류장애를 일으켜서 심장이나 혈관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혈관 계통에 이상이 생긴다. 현재 한창이라는 연령대에서 혈심증이나 부정맥이 나타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긴장하는 생활이 원인이다. 그대로 계속 무리하게 생활하면 치명적인 심근경색이나 지주막하처럼 뇌졸중을 일으키고만 한다. 한창이 일하는 시기에 사람이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따라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리한 생활방식이나 마음의 고뇌가 병을 만드는 안정을 분명히 이해하고 적정한 선에서 멈춰야 하는 단계 큰 병을 발견하기 전 단계에서는 특이한 증상이 나타난다. 얼굴색이 나빠지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증상, 아침마다 안색이 나보다 야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 40, 50대에 암이 걸려서 이런 식의 통풍이나 류마침에 걸리는 사람도 많다.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원인 없는 질병은 없다. 원인이 있다. 50대 무렵에 나도 영원히 건강히 살기 위해서 어떤 생활방식이 좋은지 알지 못했다. 건강진단을 받고 한시라도 이런 식의 병을 발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만 했을 따름이다. 의학을 연구하느라 나 자신도 그 정도밖에 인식을 가지 않았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연구하면서 다들은 나의 결과는 병에 걸린 데를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인간에게 많은 능력이 있는데 능력 밖으로 생활을 하면 반드시 파탄을 맞이한다. 능력 밖에 뇌의 발달 이후에 인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중력에 거슬러서 두 다리로 서서 걷는다는 것이다.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도 수면 시간이 비교적 긴 것은 중력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력에서 해방. 교감신경의 긴장에 주의해라. 교감신경 흥분하는 혈압과 혈당이 올라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아닌 혈당이 140 올라가지 않는다. 만약 혈당이 200을 넘었다면 교감신경 긴장 때문에 아니라 인슐린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수자죠. 인슐린. 우리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 속에 살고 있다. 교감신경이 기능할 때는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과 혈당도 상승한다. 그것은 산소와 영양소를 순조롭게 근육으로 보내기 위해서 신체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병원에서는 모두 원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대증요법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명히 있다. 교감신경 긴장은 근육을 사용하는 체질을 만들기도 한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교감신경이 내내 긴장해 있으면 근긴장이라는 증상이 나타난다. 어깨 결림이 심하고 어깨 근육이 뭉쳐있다. 장단지에 경련이 일어난다. 쥐가 난다. 목이 뻣뻣하다. 딸꾹질 난다. 이갈이를 한다. 교감신경 긴장은 근육을 사용하는 체질. 아이의 경우에도 교감신경 긴장하면 수면 중에 이를 간다. 긴장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위험 영역이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도 또 떨어진다. 우리 몸에는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저체온이 되어버리면 체온이 1대 되면 면역력은 37%, 체내 효소의 기능은 50%뚝 떨어진다. 예컨대 설탕은 뜨거운 물에서 금방 녹지만 차가운 물에서는 좀처럼 녹지 않는다.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대사산물의 쓸개즙의 주요 성분인 당질산과
불용화하면 다음색이 된다. 세포의 핵 속에는 퓨린체 같은 DNA가 사용된 뒤에 여성이 되어서 혈액을 타고 선원하면서 조직을 돌아 소변으로 배설된다. 그런데 체온이 낮으면 여선이 바늘 같은 모양으로 결정화되어서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통풍이 발생한다. 건강한 사람의 체온은 평균 36.5도인데 여기서 36도에서 37도까지 정상 범위로 간주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대사가 제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죠.